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멀쩡하게 회사 가던 길에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고 손끝이 저릿해지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 누군가 옆에 있어도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누워도 가슴이 답답하고 일어나면 더 불안하고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그 이상한 공포. 제가 불안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번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저 진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왜 이 질환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불안장애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고영엽 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불안장애, 범불안장애나 공황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뇌를 좋아해서 정신과 분야에 들어오고, 누군가는 수면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누군가는 통증이나 재활이 좋아서 물리적인 치료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정말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불안장애,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한밤중에 이모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첫 장면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셔서 몸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불안발작인지 그런 단어조차 모를 때였습니다. 그저 건강하던 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 충격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모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나빠졌고 몸이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밤마다 심장이 빨라져서 병원을 전정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점점 잘 자면서 그렇게 뭔가 전신의 건강 시스템이 회복되면서 공황 발작이 잡히는 모습을 저는 어린 시절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무너짐이 먼저다. 그리고 마음을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 사건은 제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의대에 갈 줄 알았고 주변에서도 모두 의대를 가라고 했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의학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봤던 건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몸을 회복시키자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은 어린 나이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불안, 공황, 강박, 틱 같은 신경정신계 질환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신과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증상은 줄어드는데 삶은 좋아지지 않는 경우, 약을 끊으면 증상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잠은 드는데 몸은 더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불안장애는 단순한 심리적인 병이 아니다. 공황장애는 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신 시스템이 넘쳐서 터져버린 거다. 저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차갑고 장이 약하고 수면이 얕고 목과 어깨가 굳어있던 사람들, 호흡은 얕고 체온이 낮고 피로는 쌓여있고 자율신경은 이미 한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잘 못 견뎌요. 제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매번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말보다 몸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체온, 장 기능, 수면 형태, 호흡 패턴, 손발의 차가움, 어깨의 긴장, 그리고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불안의 신호들. 이 패턴을 수천 명 보면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안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 제대로 보면 반드시 몸에서 먼저 신호가 온다. 저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 패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그리고 마음 뒤에 숨은 진짜 두려움까지 함께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느낀 또 하나는 불안장애 환자 한 명이 좋아지면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 아이, 부모님, 그들도 함께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장애 환자를 보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 전체가 보입니다. 그 세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세계가 다시 서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집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돌아오는 순간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다시 탈 수 있게 된 사람, 숨이 막혀 못 가던 마트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사람, 회사에 퇴사까지 고민하던 사람이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분이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게 되는 순간, 그 장면들이 저를 이 자리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게 제가 불안장애를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불안은 성격 탓도 아니고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너무 지쳐 있었다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나도 다시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런 작은 희망을 느끼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안장애를 진료하면서 수천 명을 거치며 발견한 불안이 무너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을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세요.